한국과 미국 등의 수백 개 매장이 있는 BBQ 치킨 회장의 아들 22살 윤홍근 씨가 한국 KBS를 상대로 약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씨는 소장에서 KBS가 동의 없이 전화통화 전체를 녹음한 것을 비롯해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보도를 한 점, 또 이로 인한 기업 매출 하락과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윌셔와 카탈리나 코너 인근에서 차량 2대와 자전거 1대가 연루된 사고가 발생해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처음 자전거 남성을 치인 첫 번째 차량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이 마침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전에 홍보 영상이 유출되면서 어제부터 모습을 미리 드러낸 갤럭시 S10은 화면 테두리가 없이 전체가 화면이라는 점과 앞쪽에 지문인식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17년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뇌물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가주 센트럴밸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간의 5번과 99번 프리웨이에 무한대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차선을 건설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위헌 소송에 참여한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 고속철 건설을 위한 연방지원금 9억 2,900만 달러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어제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 즉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를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박 씨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 문제 등으로 파탄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앞두고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을 가진 가운데 5.18 망언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가 뇌물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네, 2년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2년 전에 있었던 뉴스를 왜 전해드리는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는 2년 전에 있었던 이 뉴스를 먼저 좀 잠시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가 뇌물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네, 이 반 씨의 아버지이자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상열 뉴욕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뉴욕 연방검찰이 현지 시간 10일 오전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인 주현 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주현 씨의 아버지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도 주현 씨와 함께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2014년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모두 250만 달러, 약 30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입니다. 성금으로 우선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이 완료되면 200만 달러를 추가로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브로커는 50만 달러를 받아 흥청망청 탕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잠시 후에 이제 맞아 들려드릴 텐데, 일단 결론은 그렇게 뇌물을 주려고 했던 반주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즉 조카죠. 반주현 씨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뇌물 혐의로 체포돼서 기소가 됐었는데, 오늘 6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뇌물 혐의에 체포돼서 실형을 받은 그 조카,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은 전혀 몰랐는지, 전혀 연관이 없는지, 직간접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지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50만 달러의 뇌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가 지금 총 250만 달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딜이 성사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인지. 그는 중동 관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경남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악화됐지만 주현 씨는 경남 기업 측과 채권자들에게 매각이 임박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고위 관리의 이메일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거론된 중동 국가는 카타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반기상 씨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상 씨, 이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이죠. 그리고 이번에 실형을 받은 반주현 씨 아버지는 아직 실형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내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2년 전의 뉴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으시겠죠. 뉴욕시 맨하튼 소재 연방법원은 최근 연방법인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과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반주현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40살입니다. 반주현 씨는 들으신 대로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이미 자살한 이 성완종 회장을 대신해서 8억 달러의 중동 국가의 이 카타르에게 매각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 씨는 총 250만 달러의 뇌물을 약속했고 이 가운데 먼저 50만 달러를 건네려다가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반주현 씨의 아버지 반기상,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는 당시 경남기업 고문이었고 반 씨는 맨하튼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커미션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800만 달러 상당의 커미션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 씨가 어제 자신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 뭔가에 목이 졸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얼굴에도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인 박모 씨가 조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또 다른 사진, 박 씨의 엄지발가락이 뭔가에 맞은 듯 패이고 찢어졌습니다. 박 씨는 아내 조 씨가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측은 조 씨가 일상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가 주장하는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 남자가 여자를이 아니라 부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라는 건데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첫 부분에 남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네가 다 부순 거야? 뭐 이렇게 남자가 얘기하니까, 즉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라면서 막 괴성을 지르듯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가 자신의 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어?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네, 이렇게 괴성을 지르는 게 자신의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동영상 더 있습니다. 어떡할까 내가 그러면 지금. 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할까? 내가 그럼 지금 죽어버릴까? 어떡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으로 추정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죽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죽어라!
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동영상을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공개한 것입니다. 박 씨는 어제 아내 조 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2016년 4차례에 걸쳐 아내 조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 조 씨가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내용도 고소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네, 자, 조연아 씨 측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조연아 씨 측이 화려한 변호인진을 지금 구성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조연아 전 부사장과 그 변호인 측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혼 소송 중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남편 박모 씨에 대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박 씨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오늘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박 씨가 주장한 폭언 폭행과 아동 학대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박 씨에 의해 가정사가 공개되고 일방적인 왜곡 주장으로 고소 및 고발까지 이루어진 이상 더는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결혼 생활 동안 박 씨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박 씨가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 있지 않을 때는 다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혼인 생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해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못 먹게 하자 박 씨는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서 몰래 소주 7, 8병 정도를 숨겨두고 마셨고 집 앞에 쓰러져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를 해서 운전기사들이 병원 근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박 씨에게 제발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결국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원장이 더 이상 박 씨와 동업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는 반주현 씨의 6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2년 전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3개월 전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치킨업체 회장 일가의 수상한 미국 생활과 관련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 300여 개 매장을 갖고 있다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윤홍근 회장이 거액의 회사 돈으로 자녀들 미국 유학 생활비를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는 끈질긴 현장 취재와 자료 검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BBQ 측은 지난 9일 이 보도를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조금 전 BBQ 측의 신청 내용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KBS 9시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끈질긴 K, 이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3개월 전에 있었던 보도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자수성가한 중견기업 회장이 거액의 회사 돈으로 자녀들의 유학생활 비용을 충당했다. 한국 프랜차이즈의 살아있는 성공신화, 치킨업계의 대부, BBQ 윤홍근 회장 얘기인데 끈질긴 K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부에 들어온 서류 한 장. 사회부에 들어온 서류 한 장이라고 얘기하죠. KBS 보도국 사회부에 무언가 우편으로 도착해서 열어보니까 한 서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보했다는 뜻이죠. 작은 회장님과 아가씨 월 지출 예상 내역서. 작은 회장님은 BBQ 윤홍근 회장의 아들, 아가씨는 딸입니다. 한 달 생활비 17,000달러, 우리 돈 2천만 원인데 이 돈을 BBQ 미국 법인 직원 급여에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결제란에 사인은 윤 회장 사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신빙성 있는 제보일까? 끈질긴 K가 다른 BBQ 내부 문서를 입수해 사인을 비교해봤습니다.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 만난 제보자. 제보자는 작은 회장님 초등학생 때부터 미국 생활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동부 뉴저지에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면서 미국 유학을 시키면서 관리를 내가 계속 해줬다. 그런데 성적은 안 오르는데 회장님은 무조건 하버드에 보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사립학교에 데려다주고 공부와 체력관리, 식단까지 챙겼습니다. 식단을 보니까 아침 식사 1일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침 식사 소고기 미역국, 잡곡밥, 생선구이, 김치, 미역 줄기. 다음날 아침은 닭죽과 샐러드로 예정돼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삼계탕, 백숙, 총각김치. 그리고 기타 섭취량 생수 1.5리터, 아침 식사 후에는 오렌지, 저녁 식사 후에는 딸기, 이렇게 다 일일이 써 있고요. 과외 수업은 교과목 예습 및 복수, 복습 이렇게 돼 있고, 또 체력 단련은 바로뛰기 400회, 농구는 우천으로, 실내 줄넘기로 대체, 이렇게 돼서 매일 저녁 이런 일일 보고서를 BBQ 회장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통화했습니다. 아들 살있냐, 딸 살있냐, 오늘 뭐 먹였냐, 운동은 뭐 시켰냐, 이런 걸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업무를 보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죠. 저 맨 왼쪽 끝집 마스터 베드룸은 이랑 회장을 위해서 항상 비워놨던 방이고, 함께 산 집만 5곳입니다. 윤 회장의 아들이 2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은 월세가 4,700달러, 한국 돈으로 5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집을 빌리는데도 역시 회사 돈을 들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급 차를 몰았다는 작은 회장님. 벤츠와 아우디 등이었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뉴저지의 BBQ 미국 법인차였습니다. 네, 제네시스 BBQ라고 되어 있습니다. BBQ 치킨 체인점 회사로 등록을 해서 차를 사놓고 아들, 딸이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BBQ 측은 다음날 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KBS가 그 항의한 내용을 다 받아 적고 그에 대해서 또 일목요연하게 또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 보도를 바로 했습니다. KBS는 어제 BBQ 윤홍근 회장 자녀들의 수상한 미국 생활을 파헤쳤습니다.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BBQ 측의 입장도 함께 전해드렸죠. 오늘 끈질긴 K는 BBQ 측의 해명이 과연 앞뒤가 맞는 건지 하나하나 파헤칩니다. 작은 회장님과 아가씨 월 지출 예상 내역서. 윤 회장 자녀의 미국 유학 생활비를 현지 법인 직원 급여에서 처리한다는 서류입니다. BBQ 측은 이 서류가 비공식 문서고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인정하듯 비공식 문서입니다. 윤 회장과 제보자 둘이 논의한 불법 자금 사용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인한 윤 회장, 2, 3월부터 시행, 회사 비용 처리 등 직접 지시사항을 써놨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차피 매일 통화하는데 그거를 저한테 굳이 문자로. 윤 회장은 아들 유학 자금은 모두 개인 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제보자 시티은행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했다는 외환 송금 내역서. 제보자 역시 이 돈을 받은 사실 인정합니다. 다만 추가로 보낸 돈이라는 겁니다. 추가 비용은 아마 회장이 보냈든지 아니면 아들이 미국으로 송금해서. 2010년 5월 제보자가 작성한 일일 보고. 작은 회장님 반찬부터 과외 수업, 운동량까지 보고돼 있습니다. 작은 회장님, 즉 아들의 반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 갈비, 현미밥, 김치, 야채쌈. 숙제 예습 복습시켰고요. 그리고 운동은 점프슛, 레이업슛 50회씩 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외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구매 내역과 함께 잔액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합니다. 잔액이 9,000달러 정도 부족하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음날 $10,000 이상의 돈이 바로 송금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보자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그 회계 직원, 정리 직원이 그냥 그 수표를 끊어가지고 준 적이 있고. 2012년 국세청은 BBQ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회사 돈 일부가 회장 일가의 미국 생활비로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를 한 게 이제 KBS인데요. 이 KBS에 대해서 그 작은 회장님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관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한 것입니다. 좀 혼란스럽죠?
미국에 있는 한국 국적자인데 한국에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한 겁니다. BBQ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아들이 한국 언론사 KBS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올해 22살의 윤혜웅 씨는 KBS를 상대로 첫째, 동의나 허락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은 도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보도 내용이 유튜브 등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한 기업 매출이 하락했고 또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잠재적 손실 등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서 약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기가 좀 힘들어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읽기가 힘들어서 약 4천만 달러라고 했는데요. 힘들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상액은 이렇습니다. 3,952만 5,774달러 25센트입니다. 어떻게 해서 25센트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총 배상액은 3,952만 5,774달러 25센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22살의 윤혜웅 씨는 한국의 제네시스 BBQ 치킨 그룹 윤홍근 회장의 아들로 현재 하버드 대학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버드 대학 익스텐션 스쿨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BBQ의 미국 법인 운영 관리자,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현재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한국의 언론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을 위한 연방지원금 9억 2,900만 달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고속철 지원금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보다 캘리포니아주의 실패한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 배 많다라면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9억 2,9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은 바가 있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고속철도 지원금 취소는 위헌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릴 소식 몇 가지를 좀 미리 예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이 O.J. 심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구속 수감된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그는 어제 또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O.J. 심슨과 돌연사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잠시 후 전합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바람이 15에서 25마일로 부는 가운데 밤에 40에서 70%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리버사이드와 다이아몬바, 버뱅크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2도에서 54도, 그 외 지역은 56도에서 58도입니다. 또 밤 최저 기온은 샌디에고가 51도, 다이몬바 36도, 리버사이드, 버뱅크, 파사데나, 놀트리지는 39도,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41도에서 45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20에서 80%의 비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60도 초반으로 기온 오르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1도, 목요일 58도, 금요일 6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예고해드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O.J. 심슨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O.J. 심슨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O.J. 심슨은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 미국에서 유명한 풋볼 선수로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은퇴를 한 후에 라스베가스에서 자신의 전 부인을 라스베가스 체포는 됐습니다만은 LA 인근 이 부천에서 자신의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속 무죄, 유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왜 O.J. 심슨 얘기를 했는지를 전해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O.J. 심슨을 거론하면서 나에게 보석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O.J. 심슨도 중형을 결과적으로 선고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라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71세의 고령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3개의 재판을 받았던 미국의 O.J. 심슨 사건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4쪽에 이르는 보석 요청서에서 심슨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심슨은 전 부인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008년 납치 등 다른 사건으로 징역 3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겐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만 71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주장에 개의치 않는 반응입니다. 이미 영장심사 때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구속됐다는 겁니다. 또 71세라고 하지만 78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 80세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에 결정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듭 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병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에 불과하다면서 보석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꾀병이라고 할까봐 병세를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무호흡증과 함께 식도염, 당뇨, 탈모 등 9개 질환을 앓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해달라며 낸 의견서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은 9가지 병의 명칭과 증세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당뇨, 탈모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보조기계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돌연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진 꾀병이라 할까봐 병세를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만성질환 등으로 보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줄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자, 이제는 5.18 망원 관련 후속 기사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탄핵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로 김진태 의원에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위 5.18 망언 등 이 퇴행적인 역사의식을 드러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막말 논란을 거쳐서 이제는 탄핵을 부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까지 부정하는 셈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TV토론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라는 말까지 했고 김진태 의원은 아예 무죄 석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후보는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 지난달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때도 방점은 통합이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개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국로를 합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화되고 반듯한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당 전당대회 TV토론회에선 탄핵 절차가 부당하다는 데 방점이 있었습니다.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오늘 TV토론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 수용을 언급합니다. 저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바꿔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도 안 끝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앞다퉈 거론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이런 사면 결정들이 있어지기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도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5.18 단체 관계자와 원로들을 불러서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여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지역 원로와 5.18 단체 관계자를 불러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분노란 단어까지 사용한 겁니다.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습니다. 참석자인 김우식 5.18 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 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에서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발언을 갖고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하고 싶은 노인층을 위해 바리스타부터 전문 세차 요원까지 다양한 일자리 마련에 나선 지방 정부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청 로비에 자리 잡은 카페. 점원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용인 씨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해마다 10여 명씩 채용하는 노인 바리스타들입니다. 일하는 보람은 물론 돈 버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서 모아가지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해외여행 한번 다 같이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년 정도? 네, 그렇게 실현이 될 것 같아요. 지난달 용인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2%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용인시는 노인 일자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청 주차장에 스팀 세차장을 설치하고 65세 이상 노인 16명을 뽑아 손세차 기술을 전수한 뒤 다음 달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집에 있으면은 별 할 일 없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용인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93억 원을 들여 모두 3,300여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또 여러 단체들과 협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치매 노인 돌봄 등 노인이 다른 노인을 보살피는 이른바 노노케어 분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네, 한국은 성형 왕국이라고 할 만큼 성형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형수술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들이 잇따라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술이 간편하다는 이른바 필러를 가슴에 넣었는데 몸 안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두 달 전 30대 여성 A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랫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겁니다. 자궁적인 문제인지 알고 산부인과를 먼저 갔다 왔어요. 여기에 뭔가가 보이긴 한데요. 탈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이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2016년 가슴에 넣은 필러가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걷는 데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제거를 했었어요. 여기 지금 또 차 있어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필러를 넣은 B씨도 통증을 호소합니다. 여기는 식염수 시술을 다시 받으면 그게 부들부들해진다고 해가지고 다시 받고 더 녹는 과정에서 갈비뼈 쪽으로 다 흘러서 나온 거예요. 팔을 다 못 올려요. 필러가 껴있으니까. 필러 일부는 신체 조직과 얽히고 설켜 빼내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제거 수술을 받아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가슴이 함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여성들 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환자만 20명에 이릅니다. 병원장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극히 일부라며 남아있는 필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병원 문을 닫아 오해가 커졌다며 병원을 다시 열어 환자들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 환자들 몸에 들어간 필러는 국내에 들어온 지 한국 내에 들어온 지 5년 정도 된 신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얼굴에만 쓰도록 허가를 받았다는데 의사들 재량으로 가슴에도 시술을 해왔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필러는 2013년 말 식약처 허가를 받아 수입됐습니다. 당초 얼굴 성형에 쓰도록 허가됐는데 가슴에도 쓰였습니다. 병원장은 의사 재량으로 허가받지 않은 부위에도 시술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형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유럽에서는 가슴 등에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면서 의료학회에서 TF까지 꾸려 해당 필러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성분에 대한 재분석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허가를 받은 제품이더라도 정부가 꾸준히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식약처 허가가 딱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체험단 모집하고 뭐 후기 쓰라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광고들을 하거든요. 승인이 났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좀 해주고. JTBC 홍지용입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면서 초유의 리콜 사태를 빚은 한국의 대진침대가 2달 전 교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환과 보상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77살 김모 씨의 침대에는 매트리스 대신 전기장판과 얇은 요가 깔렸습니다. 지난해 9월 라돈 검출 파문으로 대진 침대 측에서 매트리스를 걷어갔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에선 추석 전으로 교환될 거라고 했지만 해를 넘겨서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2, 3개월 이내에 갖다 주겠다 해서 내가 그걸 가져가라고 한 거지 언제 줄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아직 주진 않았다. 그 말까지 했거든요. 대진 침대는 지난해 말 공장가 합류와 자산 소진 등을 이유로 교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아직 수거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리콜 완료라고 이미 떴어요. 사이트에는. 근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아직도 침대 지금 집에는 있고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도 거부한 상황. 수거를 명령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자치단체도 이후 진행 여부는 파악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또 거기 회수하는데 리콜하는데 어려운 거 안내하고 이런 정도 서비스 지원하는 거지. 지난해 수거 명령이 내려진 라돈 매트리스는 7만여 개. 원안위는 교환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업체 측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I'd like to see it go very quickly from the other side. I really believe that North Korea can be a tremendous economic power when this is solved. Their location between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is unbelievable. 네, 북한은
이번 협상이 잘 해결되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죠. 그리고 북한은 남한, 한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다 인접해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로케이션을 갖고 있다. 참으로 언빌리버블하다.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I'm in no rush. But I'm in no rush라고 얘기했죠.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여기다 갖다 붙이는 말은 But I'm in no rush. 나는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But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 네, no rush, no testing이라는 말을 어제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내 회의론자들에게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길게 봐라 라는 신호로 읽히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게는 미국은 급하지 않다, 시간 싸움 말라, 이런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북미 실무 협상은 내일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핵심적인 협상 결과물을 내기에 빠듯한 시간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There's been no testing of rockets, missiles, or nuclear. So we're in no rush. A lot of the media would like to say, oh, well, you know, what's going on? Speed, speed, speed. No rush whatsoever. 반대파들은 뭔가 빠른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나는 임박한 시간표도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막은 공적은 무시한 채 이번에는 단번에 비핵화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미국 내 회의론자를 향한 항변이자 선긋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언급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and Chairman Kim have some very positive things in mind, and we'll soon find out.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실행 계획을 이번에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급하지 않으니 시간을 매개로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는 대북 메시지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과제입니다. 다만 탑다운 방식의 회담, 그것도 2번째 만남인 만큼 이번 회담이 잘 될 것이라는 본인의 예상처럼 1차 때와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갤럭시 S10의 오피셜 트레일러 영상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유출이 갤럭시 S10 오늘 공개된 새로 나온 삼성의 뉴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뭐 유출됐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사실은 오늘 공개가 돼야 되는데 어제부터 사전 이 홍보 영상이 미리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트레일러 영상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유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장면에선 양쪽 측면에 빛을 내면서 엣지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다음 장면에선 수많은 갤럭시 S10 플러스로 영상을 재생시키는데요. 갤럭시 S10의 얇은 베젤을 강조한 자, 지금 방금 전에 얇은 베젤을 강조하는 이런 얘기 나왔죠. 베젤 스펠링은 B-E-Z-E-L, B-E-Z-E-L인데요. 이 베젤이라는 것은 과거 이 시계 같은 경우에 위에 유리 커버 뚜껑 같은 게 있는데 그 시계 유리 뚜껑이나 커버를 딱 맞게 넣기 위해서 그 조그만 홈이 테두리를 쭉 둘러서 있는데 그 조그만 홈 테두리 그걸 베젤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지금 테두리를 쭉 둘러서 이 얇은 베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S10 갤럭시 S10은 그 테두리의 홈 그 베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S10 플러스로 영상을 재생시키는데요. 갤럭시 S10의 얇은 베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은 퀄컴의 초음파식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으며 기존의 광학식보다 인식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지문을 인식하는 영역은 좁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나온 글자를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면 너에게만 잠금 해제라고 하네요. 다음 장면은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로 찍은 얇은 베젤, 거의 없는 베젤, 그리고 이 지문 인식 시스템이 키포인트입니다.
삼성 갤럭시는 오늘 이 S10 언팩 행사를 통해서 새로 나온 10주년 기념, 갤럭시 출시 10주년 기념 갤럭시 S10을 출시했습니다. 포인트는 이 베젤, 앞서 말씀드렸죠. 이 화면 테두리가 없는 홀 디스플레이와 앞쪽에 이 지문 인식이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또 상단 한쪽 카메라 구멍을 제외하고 디스플레이로 꽉 채운 이 홀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도 기존에 있는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향상됐다라는 두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약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초) 후에 교육 칼럼이 이어집니다.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득,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이 가득. 퓨전 한식 크리에이터 강 셰프,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몬,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셰프강 푸드 리헵. 한인 최초 신사옥 착공 1등에서 3호 관광, 전미주 목욕률 1위 3호만의 파리 2박, 스위스 융프라우가 포함된 서유럽 투어, 3호만의 밴프 2박, 캐나다 로키와 국립공원 한 숙박의 옐로우스톤, 3호만의 서부 투어, 감동의 모국 방문과 건강검진도 3호입니다. 남미, 코스타리카, 호주, 알라스카, 하와이, 칸쿤, 쿠바, 미동부, 중국,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최고의 서비스, 환상의 크루즈도 3호입니다. 미주 교포 14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LA 3호 관광.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로는 사실 영어가 모든 학문과 또 학교 수업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본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좀 성적이 좋지가 않더라도 영어 실력만 잘 제대로 갖추어 놓는다면 대학에 가서도 자신의 열정을 살리면서 공부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도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또 뭘 흥미로워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영어 공부에 초점을 좀 맞추셔서 지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나 또 전공을 찾았을 때 기본이 너무 약하고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원하는 과목을 듣고 수강을 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대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공부의 기초, 근육을 좀 잘 만들어 놓으셔야 자녀가 실망하지 않고 또 대학에 가서도 꾸준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흥미롭고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 영어 실력에 기초가 없으면은 또 남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요즘 아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또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라도 영어 실력을 좀 제대로 갖춘 학생들이라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사실 어떤 과목이라도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신의 열정을 발견했을 때 또 기본기는 갖추고 있어야만 대학에 가서도 4년 안에 또 졸업을 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네, 이렇듯 영어는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US 히스토리나 또 월드 히스토리, 또 바이올로지 같은 미국사, 세계사, 생물학 등의 과목들이 결국은 모두가 영어가 기본인 과목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역사나 생물 과목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과목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아무리 개인 튜러나 또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빨리 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성격 급하신 부모님들은 아이고, 내 비싼 과외를 이렇게 시켜주는데 도대체 너는 왜 성적이 안 오르냐라고 좀 닥달하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고 하시겠지만요. 자녀가 노력을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서 과목의 좀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 성적을 올리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사춘기 자녀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튜러나 학원을 보내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무료 사이트를 좀 잘 이용하셔서 예습으로 동영상을 좀 보면서 공부를 꾸준히 시키시고 또 학교를 갔다 와서 다시 그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학교에서 배우는 책보다 좀 더 쉬운 그런 버전의 책들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 기본 이론들을, 기초 이론들을 조금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마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성적이 안 나오는 원인을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으시고요. 또 부모님들이 잘 모니터링을 하시고 자녀와 잘 대화를 하신다면 원인을 잘 발견하시고 치료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교육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심해져만 가는 그런 경쟁을 탓하지만 마시고 또 그 경쟁을 도전으로 좀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또 전략을 미리미리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